알았어. 자, 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와! 지금은 12주 1일차 초기를 지났고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부터 이제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신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가 만으로 35살이 됐어요, 이제. 근데 그게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35살부터 노산이라고 치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친구들이 다 임신을 너무 힘들게 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지금은 아기 생각이 없지만 내가 나중에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나도 생리가 너무 불규칙적이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임신이 힘들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하나 좀 덧붙이자면, 우리 수지가 23년도, 22년도 말에 갑상선암이 걸렸었기 때문에 맞아. 난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됐었어. 그래? 난 근데 그거랑 임신은 별로 걱정 안 됐어. 근데 난 어쨌든 뭔가 그 갑상선이랑 뭐 그런 자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호르몬과 좀 연관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됐었지. 맞아. 저희가 올해 5, 6월에 이제 발리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발리에서 또 가족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아기 갖고 싶을 때 마음을 먹으면 그때 임신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발리 갔다가 와서 6월에 생각을 해보고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혹시 모르니 피임을 하지 말아보자. 왜냐면 저는 당연히 제가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저희가 7월에 피임을 안 했어요.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고는 배란일은 지난 것 같고 기다리면 생리를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8월 초에 막 친구들이랑 양양도 하고 술도 진짜 막 맥주도 40병씩 먹고 막 술 먹고 토하고 클럽도 가고 막 그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8월 그렇게 살다가, 근데 제가 한 3주 동안 계속 막 가슴은 생리 전처럼 커지고, 뭐 커졌다고 해서 커진 것도 아니긴 한데, 그리고 막 입맛도 돌고 생리증후군이 계속 있었는데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병원에 가야겠다.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갑자기 2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줄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그 배란일 테스트기랑 임신 테스트기를 동시에 했는데, 임신 테스트기는 완전 옅은 2줄이고 배란일 테스트기는 완전 짙은 2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뭔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결과를 봐서 이게 뭔가 해서 그 즉시 맘카페에 바로 가입을 해서 사진 찍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뭔가요? 라고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어머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날만 4번을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다 이게 2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아침 소변으로 해야 제일 정확하니까 아침에 한 번 더 해보시라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는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소변을 해봤는데 역시나 2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잠깐 오전에 면접이 있어가지고 면접이 끝나고 잠깐 일로 와봐라 나를 잠깐 뭘 도와줘라 해서 이제 앉혀서 이제 테스트기를 보여줬죠. 공개! 뭘 공개해? 이거 봐봐. 오! 오 진짜로? 너무 뜬금없이 준 거 아니야? 헐.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자기야, 이거 어떡해. 야. 예쁠 거야, 근데. 그냥 사고가 정지가 됐고, 지금 빨간불이에요. 근데 사고가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놀라서 좀 충격을 크게 받은 상황이었죠. 현실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타이밍과는 좀 굉장히 달랐고, 현실이 아닌 것 같았고, 좀 겁도 났고,
좀 큰일 났다. 또 그런 게 있었어요. 테스트기가 이제 그 한 줄이 완전 그 기준선보다 진해지면 그때 병원에 가야 그때 초음파가 보인다. 저도 며칠을 그렇게 임신 테스트 남편이랑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목요일쯤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아주 콩알 코딱지도 안 되는 진짜 콩알 만한 아기 집을 처음 봤어요. 추정으로는 한 4주 5일? 워낙에 생리가 불규칙적인 사람이라 원래는 임신 날짜를 그 마지막 생리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이미 마지막 생리를 한 지 한 달 반이 넘어갔었고 너무 불규칙적인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냥 초음파 보면서 계속 따져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쯤이 아무튼 4주 5일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임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기계 배가 고팠어요. 갑자기 막 엄청 허기가 4주차, 5주차 때 진짜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큰 막 칼로리 높은 거 있잖아요. 고기 같은 게 땡기는데 고기도 기름진 돼지고기, 삼겹살 말고 퍽퍽한 고기. 아, 근데 초반에 왜 그렇게 몸이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동통해져가지고 그때 아침에 좀 고생을 했었고 6주차 정도부터 갑자기 입맛이 변합니다. 갑자기 좀 고기가 싫어지고 좀 새콤한 것도 땡기고 아주 살짝 느글거리기도 하고 원래 병원은 임신 하면 초반에는 2주에 한 번씩 오라 그러는데 막 그 애기 집 봤다가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난황도 보고 그때 막 난황 위치로 성별 보는 거 있어가지고 난황 위치로는 남자 얘기 같았어요. 그죠? 맞아. 한 7주차쯤에 어땠지? 근데 제가 갑자기 허기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 살이 임신하고 안지 2, 3주밖에 안 되는데 막 3, 4kg가 막 찌는 것처럼 엄청 많이 먹으니까 살도 많이 찌고 8주차가 추석이었거든요. 그까지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한 상태라 이제 인밍아 옷을 엄마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뭐지? 이게? 우와! 뭐야? 여기 편지 있어, 편지. 여기 뭐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니네 임신했다. 제가 8주 5일차에 병원에 갔는데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만 35세니까 좀 리프티 검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1, 2차 기형아 검사 2번 안 해도 되고 한 번만 해도 되고 피 뽑으면 되고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30 얼마였나? 40 얼마였나? 35세 이상 산모는 나라에서 따로 또 50만원 추가 지원해주니까 약간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고 그 다음 주 9주 5일차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저위험군 정상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병원 와서 들으세요 뭐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임신한지 모르고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약도 진짜 많이 먹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걱정되는데 다행히 그게 정상으로 떠서 정말 임신 12주 동안 제일 다행이다 너무 행복하다. 성별은 이제 와서 들으라고 하셨어가지고 이걸 물어봐 마라 막 그렇게 하면서 9주차 10주를 살고 있었어요. 그쯤에 제가 또 태아보험을 알아보는데 태아보험을 보통 이제 기형아 검사 하기 전에 많이 드는데 저는 기형아 검사를 생각보다 빨리 하게 돼가지고 태아보험도 안 든 상태로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그게 조금 걸리는 거예요. 소견서를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그걸 받아와야 된다는데 10주 초반쯤에 병원에 가서 소견서도 받을 겸 성별도 물어봤죠. 그래서 성별은 바로 뭘까요? 비걸입니다. 성별은 딸입니다. 그래서 젠더 리빌 파티 이런 것도 없이 딸이다. 그리고 태아보험은 한 번 반려당했어요. 암 때문에.
좀 질병이 있으신 산모님이라면 이거 좀 보험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다시 이제 심사를 넣었는데 돼가지고 결국은 다행히 태아보험도 잘 들었고 하나에서 들었습니다. 11주, 12주 근데 제가 원래 처음부터 먹덧을 했거든요. 안 먹으면 막 느글거리는 그 증상이 한 7주 정도도 좀 심해졌는데 10주쯤부터 막 입덧까지 같이 오면서 밤에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밥 먹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막 화장실을 막 3-4번을 가서 토를 하거나 12주 초기가 이제 지났고 다행히 기형 검사도 정상, 성별도 빨리 알았고 딸이고 대신에 살이 이렇게 찌면 안 되는데 최소 5, 6kg는 찐 것 같고 가슴 이런 데도 너무 아프고 자다가 이렇게 가슴이 너무 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아파서 막 깬 적도 있고 운동을 잘 못하니까 몸도 되게 몰캉몰캉 산후조리원 원래 저는 잠실을 살아서 송파구에 있는 그 좀 저렴한 곳이 있는데 거기 예약하려면 이제 날짜가 좀 남았고 거기 말고 이제 만약 거기를 탈락하게 된다면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저렴한 곳을 또 알아봐서 거기를 미리 예약을 해놨고요. 2주에 310만원 산후 마사지, 산후 출장 마사지도 베이비 페어 한번 갔다가 남편이 결제해줬어요. 그게 10회 출장 마사지에 뭐 고주파 추가를 해서 180만원 대였던 거 같고요. 준비한 건 그것입니다. 초기는 이렇게 살았어요. 슬슬 안정기 중기에 접어들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 걱정되고 있는 거는 이제 수지가 입덧이랑 먹덧이 꽤나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언제 또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맘 놓고 있을 수가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나는 지금 당장 오늘 저녁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배가 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입맛이라도 없던가. 또 입맛은 있어가지고. 초기는 여기까지. 또 중기를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태명은 뜬금이에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화이팅! 임산부 화이팅! 임산부 힘내세요. 이모 삼촌들 힘내세요. 안녕 뜬금아. 안녕. 곧 만나자. 건강해. 고마워. 안녕. 안녕.